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6일 오후 5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흉악범 우리도 법대로 사형 집행합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네요.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지요. 최근 우리나라라면은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 선고할 마약 사범을 중국은 사형 선고를 하고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사형 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합시다.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중국이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은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에 체포되었고 2019년 1심과 2020년 2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2심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는 사형수가 5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 제도는 있으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형을 하도록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법무장관이 그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 질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대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도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 법무부 장관들 다 범죄자들입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멋대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은 있는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습게 만들고 범죄자들로 하여금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저지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같은 연쇄 살인범이나 김동민처럼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면은 한 명 죽여가지고는 사형 선고도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는 그 선고 기준이 더 엄격해져 가지고 2011년 이후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3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죽여 가지고는 사형 선고도 이제는 안 나오게 생겼어요. 20명 죽인 유영철이라는 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에 제동장치가 작동하겠습니까? 사람이란 것은 살인을 결심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형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나는 사형 집행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뜻을, 남을 죽일 뜻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들 59명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의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도 200명 넘을 겁니다. 아마도 그 3배쯤 될 겁니다. 그리고 피살자 가족 중에서 정신병에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 가정 파탄이 났다든지 아니면 피살자 가족 중에서 자살했다든지 가정 파탄이 났다든지 하는 집계를 하면은 제 짐작으로는 사형수 59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살자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살인범의 인권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살인범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은 유족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뭐 지식인 또는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형수를 옹호, 비호하고 그 사형수가 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뭐 글로 써가지고 미화하고 하는 그런 짓은 하면서도 그자에 의해서 죽은 유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영화 보면은 살인범을 전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집행을 하는 장면을 그 살인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유족들이 참관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전기 의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유족들도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유영철한테 죽임을 당한 20명의 가족은 뭐 집계만 하더라도 한 100명은 될 겁니다. 그 100명은 지금 자기의 뭐 아들이나 딸 또는 조카를, 동생을 죽인 유영철이 아직도 교도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런 고통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사형 폐지론자들에게 꼭 질문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당신 부인이 강간 살해를 당해도 그 살인범이 사형 집행되는 데 대해서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아내를 강간 살해한 자에 대해서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반대할 것이다 라고 드라이하게 답했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하는 면이 많지만은 법치를 세우는데 제1조는 살인자는 사형 집행하는 겁니다.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됐으면 그걸 하지 않고 뭐 가석방 없는 뭐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뭐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 왜 합니까?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형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네요.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죠. 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입니다. EU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 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답니까? 최근 우리나라라면 징역 3년에서 5년 선고할 마약 사범을 중국은 사형 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사형 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합시다.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